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 이야기.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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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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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에 종료됐습니다. 동맹국 측은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죠. 동맹국 측에 합류했던 오스만 제국 또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은 세부르 조약의 패전국 입장으로 조약을 체결했죠. 그 조약의 내용은 연합국 측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진다. 티르크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 모두 상실한다. 또한 영토를 제한당한다.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등장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아타튀르크라고 불리는데요. 아타튀르크란 티르크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티르크인들에게는 굉장히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죠. 별칭은 케말 파샤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전쟁의 공로를 세우면서 이 오스만 제국 내에 영웅 취급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된 독립전쟁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이 티르크인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얻게 되죠. 당시 오스만 제국에 대한 해외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멸망 위기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고자 했죠. 또한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한 그리스 세력이 오스만 제국을 타도하겠다라면서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와 여러 유럽 세력들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무스타파 케말이 민족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1919년 5월 19일 무스타파 케말은 항구 도시 삼순황으로 군을 이끌고 이동합니다. 군을 이끌고 이동한 이유는 술탄에게 저항하는 군대를 진압하고 여기에 있는 민족주의 단체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스타파 케말은 삼순에 도착한 이후 이 병력을 이끌고 술탄에게 저항하는 군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술탄은 이 무스타파 케말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후 많은 군대 세력이 무스타파 케말에게 가서 합류를 해버리죠. 더 이상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술탄에게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1920년 4월 23일 터키 대국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대국민회의에서 무스타파 케말을 군 총사령관으로 선출하죠. 이렇게 무스타파 케말은 독립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독립전쟁에서 싸운 세력은 터키 대국민회의 군과 그리스, 프랑스, 영국, 아르메니아 등의 협상국, 연합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무스타파 케말과 그 중심 대국민회의 세력은 술탄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술탄, 제정,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제도가 폐지되었고 술탄은 추방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은 결국 멸망되었죠. 이제 오스만 제국 대신 터키 대국민회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터키 대국민회의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갔고 시간이 흘러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죠. 결국 그리스는 세부르 조약에서 얻은 땅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면서 로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로잔 조약의 주요 내용은 티르크인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전쟁을 끝내고 세부르 조약을 파기하여 땅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대국민회의 세력은 동트라키아,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네모칸 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유럽 열강의 치외 법권을 철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옛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서 오스만 제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각자 나라들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권리를 취해법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철폐함으로써 영토 내의 사법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오스만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죠.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수도는 앙카라로 지정했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선출됩니다. 그렇게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죠. 터키 공화국은 이후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근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으로 이슬람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칼리프제를 폐지하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이슬람은 국교다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여러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했고요.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금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권을 강조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고 여성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부 다처제를 금지시켰죠. 다음으로 복장을 근대화했습니다.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시켰고 남성의 패즈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패즈라는 모자를 착용하는 걸 금지시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고리우스력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양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력 달력을 이야기해요. 왜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냐면요.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율리우스력을 개정해서 이 역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문자개혁, 언어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아랍 문자 대신 알파벳을 쓰는 라틴 문자를 채택해서 터키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왜 서양 알파벳을 본떠서 터키어를 만들었냐? 당시 아랍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육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다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여 서양 알파벳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터키 공화국은 점차 근대화해 나갔고 점차 발전하여 현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2년 6월 24일부로 터키 공화국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튀르키예, 튀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스만 제국의 멸망, 그 이후 터키 공화국과 튀르키예 공화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끝내기 앞서서 마지막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터키 공화국, 튀르키예 공화국은 튀르크인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아랍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에게 독립 약속을 받고 지원 형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도 아랍 민족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연합국 중 영국, 프랑스 세력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아랍 민족의 거주 지역을 넘겨받고는 위임 통치해버립니다. 식민 통치랑 다를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랍 민족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했고 이후 자신들끼리 뭉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그렇게 아랍 민족의 국가인 이라크가 만들어지고 아랍 민족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통일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현재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서아시아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바이바이.